한류는 약 20년 전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절을 지나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하면서 K컬처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전 세계 문화 콘텐츠는 한국이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이 나라만큼은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전문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같은 아시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한류와는 거리가 먼 국가였는데요.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도 영화 세월간이만 보더라도 인도의 컨텐츠는 굉장히 인도의 색이 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 애착이 강해 굳이 다른 나라의 미디어를 소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인도에도 한류의 바람이 급격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어린 친구들이 장래희망으로 K-팝 아이돌을 꼽기도 한다는데요.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인도에서 K-팝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리야 렌카로, 그녀는 자신의 나라인 인도보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야 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스리야 렌카는 결국 한국 걸그룹인 블랙스완으로 데뷔해 글로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TV를 틀면 빠지지 않고 그녀의 얼굴이 나온다니 인도인들이 얼마나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인도 유명인의 한국 사랑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미스 인디아 출신이자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고 유명 배우이자 아나운서인 삭슈마 스리바스타브도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고백했는데요. 그녀는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는 등 그야말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서 인도인 셰프와 함께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생방송에서 인도 음식보다는 솔직히 한식이 최고라는 폭탄 발언까지 해버려 얼마나 한국에 푹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인도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 이상인데요. 이런 한류 열풍의 인도의 현지 매체 더 이코노믹 타임스에서는 인도, 한류에 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과거에도 인도 언론들이 한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언론들은 인도에 드디어 한류가 오는가 라며 뜨뜻미지근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인도의 언론들은 한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닌 인도가 한류에 탔다라는 표현으로 확실하게 한류의 인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이코노믹 타임즈의 기사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에 타다라는 제목의 기사의 온라인 제목은 바로 K-팝에서 K-드라마까지, 김치에서 K-뷰티까지 인도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목말라 한다였습니다. 이 기사는 방탄소년단의 인도 아미의 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파워는 인도 음악계에까지 도달했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인도의 음악은 발리우드 영화에 나오던 것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인도인들은 그동안 인도만의 특유의 멜로디나 전통 음악만 즐기곤 했죠. 그런데 더 이상 인도인들은 자국의 음악을 사랑하기보다 한국의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 래퍼 라프타르가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곡 부유 뮤직비디오와 유사한 컨셉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인들은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감히 방탄소년단을 따라하다니, 방탄소년단을 따라했지만 어설프다 등등 규탄하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죠. 결국 라프타르는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트윗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인도 음악 전문 채널 VH1에서는 SNS를 통한 팬들의 항의에 못이겨 아예 K-팝 코너를 따로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의 음악 스트리밍 어플 가나의 K-팝 재생 횟수는 작년에 3배가 넘어 한국 문화 수출이 무려 82억 불의 수익을 안겼다고 말했죠. 난공불락이었던 인도의 음악마저 정복해버린 K-팝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코노믹 타임즈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도의 K-팝 팬은 한 영상으로부터 시작한다. 추천을 통해서든 순수한 궁금증을 통해서든 말이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그 가수의 전 생애와 별자리와 음식, 취미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다. 인도의 많은 청소년들은 한국을 더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한다. 이처럼 인도에서 K-팝이 성공한 것이 단순히 인기가 많구나라며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음악은 만국 공통의 언어라는 말처럼 음악을 통해 언어를 공유하는 것처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음악 공동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현재 인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 음식, 드라마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회장품 회사인 이니스프리는 5년 만에 점포를 14개까지 들리기도 하고 한식 또한 빼먹을 수 없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 국민 중 88%는 한식을 체험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의 삭슈마 역시 한식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고요. 기사에서는 라면과 김 등이 인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에서 한국 라면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라면의 맛은 유지하면서 모든 재료를 채식으로 바꿔야 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슬로푸드의 나라 인도에서 인스턴트 음식의 대표주자인 라면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죠. 인도에서는 불닭볶음면처럼 조림면을 선호하거나 숟가락으로 라면을 떠먹을 수 있도록 면을 부숴서 조리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바꿔준 것이 바로 한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라면을 보며 인도의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 본연의 맛에 푹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한국 라면은 인도에서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도의 드라마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16살 사니아 타스마이슈리는 두 나라의 문화적 유사성에 매료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우리처럼 어른을 매우 존경하고 드라마에 이런 부분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포옹은 우리의 포옹만큼이나 훌륭하다. 그들 또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손을 잡는다. 또한 우리처럼 크게 웃고 운다라고 말했는데요. 가족 중심 사회와 공경의 문화를 두고 감성 드라마를 좋아하는 인도인들이 어떻게 한국 드라마에 공감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인도의 인기 채널에서는 태양의 후예를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신호탄으로 수많은 인도인들은 넷플릭스에 가입하며 한국 드라마 도장 깨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인도의 넷플릭스 순위에도 자주 진입했는데요. 인도 넷플릭스 10위권에 들었던 한국 드라마로는 스타트업, 사랑의 불시착, 킹덤, 사이코지만 괜찮아, 더킹 등이 있었고 오징어 게임도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지켰죠. 지금까지 인도에서의 한류는 인도에서는 물론 한국인들에게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 불모지라고 불리는 인도조차 세계적 흐름에 자신들만 빠질 수 없었는지 점차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코노믹 타임즈에서는 K드라마, K팝에 따른 한류 열풍으로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 한국 소비재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BTS, 블랙핑크 등 K팝 열풍은 한국 브랜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한국 브랜드는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인도 내구 소비재 부문에서도 위상을 굳건히 굳히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도 소비자들의 한국 자동차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대, 기아차가 선두를 달리는 반면 보수적인 일본 자동차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 K컨텐츠 강국이라는 이름을 지켜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류가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